안녕하세요, 채화님. 남편이 8월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44살이었어요. 젊은 나이로 저와 아이 둘을 두고 떠났습니다. 채화님,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정말 너무나 힘듭니다. 이렇게 적어주신 분이 계시고요. 또 한 분은 저는 아내와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서 사소한 일에도 화를 많이 아내가 냅니다. 처음에는 내가 잘못하고 있어서 그런가 했는데 원래 아내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불안과 초조하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저는 어찌해야 될까요? 제일 고통스러운 건 아이들의 슬픈 눈이 계속 아른거립니다. 이렇게 적으셨어요. 아내와의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이 남편분이 또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다 너무 큰 이제 아픔 속에 있고요. 그리고 또 44살의 남편을 떠나보낸 우리 아내의 마음이 많은 분들에게 이제 애통함을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이제 마음속에 있는 고통과 고민을 적어주셨고 그 고통과 고민을 이곳에 계신 많은 분들이 깊이 이해하고 있을 듯 합니다. 가정 속에 갈등이 생기고 아이가 있다면 그 갈등은 더 큰 갈등으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남편분께서 적어주셨는데 아내의 분노 조절 장애가 매우 힘든 상황이다라고 해주셨어요. 남편과 사별하신 분도 지금 불안과 초조 속에서 많은 일이 얽히고 설키고 있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막막한 마음으로 이 질문과 귀점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셨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을 떠나보내는 일 또는 지금 아내와 이혼하는 일,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그 누구도 아니고 본인의 마음을 가장 먼저 돌아보셔야 됩니다. 어떤 마음을 돌아보느냐 하면 내가 어느 감정에 많이 치우쳐 있는가, 이걸 깊이 들여다보셔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 감정 중에서 자식에 대한 감정인가, 이혼했을 때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에 대한 감정인가, 또 우리 앞에 남편을 먼저 사별하고 적어주신 분은 남편을 떠나보내고 내가 어떻게 살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에 대한 관점인가, 아니면 자식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그 관점인가, 아니면 내 남편이 불쌍해서 이런 관점인가, 어떤 관점에 따라서 감정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좀 추천하고 싶은 거는 그 감정들을 메모지에 또는 휴대폰에 하나하나 작게 적어 놔봐요. 감정일기라고 표현하는데 에이 그거 뭐 도움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적어 놓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정신분석학 공부를 하신 분들, 그리고 정신적으로 어떤 괴로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보통 감정이 휘말리기 때문에 극단적인 감정이 일어날 때 자신의 감정을 몰라요. 왜 모르냐? 감정을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몰라요. 감정을 하나하나 적게 되면 감정을 공부하는 힘이 커져요. 그래서 감정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어제 나에게는 어떤 감정이 많이 있었지? 그제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나서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와 그 고통, 그리고 유가족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 그리고 내 가족이면 어떨까? 내 삶에 대한 그런 마음의 가짐들, 그리고 삶이 유한하고 무상하다라는 것은, 그리고 또 하루 지나면 또 어떤 감정, 그리고 또 하루 지나면 또 어떤 감정, 정치를 보면서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가. 최근에 정치계가 좀 시끄러운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조금씩 적어 놓으면 어떠한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 감정에 휘몰리지가 않아요. 휘몰린다는 것은 감정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그런 상황도 감정에 휘말려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에 공부를 하다 보면 두 번째로 어떤 게 보이냐면 감정의 흐름이 보여요. 흐름. 감정일기를 적고 나면 감정이 휘몰리지 않으면 흐름이 보여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강에 가면 한강에 물이 굉장히 많아서 모든 걸 다 잠수교도 다 넘겨버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잠수교도 보이지 않고 한강에 물길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물이 적당할 때는 물길도 보이고 길도 보이고 화초도 보이고 어떤 이 초록색도 보이고 가지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고 해요. 비가 많이 오면 그 길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감정이란 태풍이 불으면 그 길이 안 보여요. 그래서 한순간에 감정이 휘몰아치면 홍수 난 것처럼 휘몰리면 그때는 아무 길이 안 보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정신을 못 차려요. 이때 우리가 우울이 오고 공황이 오고 발작이 오거든요. 그때는 무슨 일을 할지 몰라요. 막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소리를 갑자기 하기도 하고 극한의 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정일기를 쓰면 감정에 휘몰리지 않고 결국은 감정의 흐름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물길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태풍이 일면 바다에 안 나가요. 선장들이 물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나가요. 물길이 보인다는 것은 그 가는 길을 본다는 거예요. 감정도 똑같아요. 물길과 똑같아요. 감정이 너무 거칠게 태풍이 있을 때는 바로 고요히 앉아 있어야 돼요. 호흡을 통해서 그 순간에 지켜봐야 돼요. 감정이 일어날 때 뭔가 해버리면 큰 사고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감정이 일어날 때 드라마 보면 막 과속해가지고 막 달리다가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태풍이 부는 감정이 일어나면 폭우나 항구에 배는 정박해 있어야 돼요. 그때 몰고 나가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감정이 힘들고 괴로울 때는 그 순간에 내 감정을 고요히 적고 어떻게 휘몰아치는지 곰곰이 보면서 감정의 흐름을 잘 봐야 감정의 길을 파악할 수 있다. 그게 우리가 지금 감정일기를 적어야 되는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아내가 지금 분노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다는데 그 아내의 분노가 얼마나 일관적으로 일어나는지를 지켜보셔야 돼요. 내 감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의 분노는 원래 사람들마다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봐야 되고 아내의 분노가 얼마나 일관적으로 반복되는지를 좀 체크해 보셔서 자신의 말과 행동이 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도 한번 유추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이란 게 해결될 수 있는 것과 해결될 수 없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외부적인 해결, 두 번째는 내면적인 해결이라고 보는데 일단은 아이가 있기 때문에 부모로서 큰 감정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부모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조금 진정해 주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아이들한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아이들을 진정시킬 수 있는 가장 필요 조건은 같이 함께 말해 봅니다. 부모의 마음의 안정. 부모 마음의 안정. 이혼을 하든 뭐 별거를 하든 어떠한 상황에도 부모의 마음의 안정이 있으면 그 아이들은 잘 자라요. 집안을 지키면서 그 가족을 지키면서 살아도 서로 부모가 계속 싸우는 상황에서 만나면 그 아이들은 오히려 더 상처가 더 커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혼을 하든 별거를 같이 살든 간에 부모 마음의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려면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먼저 돌보셔야 돼요. 아이를 잘 돌보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먼저 잘 돌봐야 돼요. 그래 아이에게 갈 수 있어요. 내 감정을 먼저 잘 돌보고 내 마음을 잘 가라앉히고 명상을 통해서 마음의 중심을 잡아가고 중도심을 잡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같이 함께 따라 해봅니다. 내 마음이 평온해지면 아이들도 그 평온을 느낀다. 아이들도 그 평온을 느낀다. 내 마음이 안정이 되면 아이들도 안정된다. 급하게 생각하지 말라. 조금씩 안정된다. 두 분에게 남편분을 먼저 떠나보내신 분 그리고 또 이혼을 준비하고 계신 분에게 제가 두 가지의 명상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호흡 명상. 유튜브에 체완 호흡 이렇게 치면 여러 가지 명상들이 나올 거예요. 그 명상 중에서 하루에 딱 10분에서 15분만 자기 전이든 아침에 일어나서든 화장실에서든 직장에서든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희망합니다. 호흡 명상 중에서 본인의 마음에 잘 드는 명상이 있을 거예요. 호흡을 하면서 매 순간 내 마음이 차분해진다라고 상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평온해진다라고 상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걱정이 많으신 분이라면 아까 아이들의 슬픈 눈이 떠오른다고 했으니까 내 마음이 평온한 상태에서 아이들을 떠올리세요. 그러면 그게 아이들에게 연결된다라는 거. 직접적으로 아이들이
내 앞에 있는 건 아니지만 내 몸과 마음이 아이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예전에 그런 실험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입천장 세포를 떼서 여기 배양하는 컵에 딱 넣어가지고 치구 반대편으로 가요. 거기서 다시 배양실에 넣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실험자가 괴로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배양세포도 그렇게 바뀌고, 즐거워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그 배양세포도 잘 배양이 되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내 자식은 내 피와 혈육으로 만들어진, 내 DNA로 만들어진 거예요. 부모가 어느 곳에 있든 어느 장소에 있든 가정을 지키든 지키지 않든 부모가 편안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내 행복을 잘 만들어가면 자식은 그것을 느껴요. 20살이 넘으면 자식은 인연을 끊는 게 가장 좋고, 아이가 스스로 삶을, 아들이 딸이 잘 살아가게끔 하는 게 부모의 할 일이에요. 다만 부모라는 것보다 자식에 대한 조력자, 조언자, 그리고 든든한 옆에 있는 인생 친구처럼 생각하면서 자식을 배려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호흡 명상이었고, 순간순간 호흡하면서 내 마음을 느끼고, 그리고 마음이 계속 괴롭다면, 아들 때문에 괴롭다면 아이들의 마음을 느낀다 생각하면서 미소를 지어주는 수행정진을 계속해 나가면 좋습니다. 그런 마음이 전혀 안 드시는 분들은 자기가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좋아요. 자, 두 번째, 감정 풀어내기 명상. 감정 풀어내기 명상.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 남편으로부터 또는 지금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아내로부터 감정이 많이 쌓여 있어요. 이 실타래를 푸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감정을 해체하고 풀어내는 것은 천천히 시작하셔야 돼요. 이 천천히 시작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 하나 있어요. 다 같이 말해볼까요? 따뜻한 마음가짐. 어떤 상황을 보더라도 내 감정을 따뜻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태양을 느끼면 좋겠죠? 태양을 보면서 내 마음을 따뜻하게 가지는 거예요. 나쁜 마음, 못된 마음, 해치려고 하는 마음을 차가운 마음이라고 해요. 응? 차가운 마음이라고 해요. 독한 마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차가운 마음은 사람을 병들게 하고 힘들게 해요. 반면에 따뜻한 마음을 자주 가지면 나눔을 하고 봉사를 하고 사람을 돌봐요. 그래서 따뜻한 마음을 자꾸 가지려고 애써야 돼요. 따뜻한 마음이 잘 안 생겨요. 그래서 가능하면 호흡을 들이마실 때 태양을 생각하고 평온한 마음, 따뜻한 마음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도 어느새 따뜻함이 생겨요. 신기해요, 여러분. 똑같이 이렇게 사진을 두 장 제가 놔두고, 한 사진은 빛나는 태양빛을, 한 사진은 달빛을 또는 별빛을, 밤하늘을, 어느 사진을 보면서 따뜻함을 느끼겠어요? 태양을 보면 따뜻함을 느껴요. 그게 인간의 본능적인 흐름이에요. 에너지의 흐름. 그리고 양지바른 햇볕, 영상으로만 봐도 여러분 마음이 따뜻해져요. 하지만 춥고 비가 오는 곳을 보면 추워져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영상을 통해서 느낀다는 거예요. 감정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림만 보고 영화만 보고 사진만 봐도 그렇게 느끼는데, 그걸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 상상한다든가 이걸 심상화라고 하거든요. 시각화한다면 어떻겠어요? 훨씬 더 강해요. 여러분 지금 입안에 레몬이 한가득 있다 생각해 보세요. 침이 금방 올라와요. 똑같아요. 여러분의 상상력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가장 위대한 힘이에요. 이건 아인슈타인도 얘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상상력만큼 더 큰 위대함은 없어요. 지금 스마트폰, 지금 요즘 전기자동차 다 상상력이 만들어낸 프로젝트들이거든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의 건강도 심상화하고 이미지 트레이닝하고 상상력을 불어넣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상상력을 불어넣으려면 자꾸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감정이 서서히 풀어져요. 따뜻함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따뜻하다. 내가 따뜻하게 그 아이들을 바라본다. 차갑게 아이들을 바라보는 건 그건 슬픈 일이에요. 따뜻하게 바라본다. 모든 사물들을 따뜻하게 바라본다. 따뜻함의 첫 번째는 긍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긍정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도 다만 내 인생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마음 먹고 내가 따뜻한 마음으로
감정을 바라보면 내 인생의 한 부분이 따뜻해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자. 그러면 얼어붙은 감정이 풀어내진다. 내 마음이 얼어붙은 마음이 가득하다면 항상 따뜻한 마음을 내야 된다. 따뜻한 마음은 갈로에서 긍정과 감사의 마음.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은 이런 마음을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확언해 볼게요. 귀전 명상 확언. 나는 내 감정을 존중한다.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킨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나는 중심을 잃지 않는다. 모든 면에서 평화롭게 해결한다. 내 마음이 평온하면 내 자식도 평온하고 모든 인연이 평온해진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이렇게 수행정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